지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이지영이고요. 저는 배우로 오래 활동을 하고 있고,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 좀 생각을 해보면 제 카톡 프로필에 프로 사부장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부작거리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또 다양한 일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저를 소개하는 게 제일 저를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하고 있는 일은 배우 활동을 가장 오랫동안 직업으로 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연출로도 입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출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예술하고 연계되어 있는 지역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또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이기도 합니다. 주 직업이라고 하면 배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애정을 쏟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배우예요? 가장 애정을 쏟고 있는 것도 배우고, 앞으로 가장 잘 해내고 싶은 것도 사실은 배우이고, 제가 배우로서 가고 싶은 지향점에 사실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달하고 싶다. 그런 이제 목표와 또 가장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 배우인 것 같아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가 스스로 저를 좀 인정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작품마다 사실 평가가 굉장히 다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제 자신한테 엄격한 편이라서 제가 어떤 작품을 끝내고 나는 정말 이 작품에서 배우로서 최선을 다했고, 그런 이제 성취를 느낄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좀 도달하고 싶은데 한 번도 그러지를 못해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과 목표 지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건데, 사실 배우는 어떤 배역을 잘 소화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출은 배에서의 선장 같은 역할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입문 단계에서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배가 정말 방향성을 잘 가지고 갈 수 있게 제 역할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같이 가자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역할이 연출이더라고요. 네, 왜냐면 사실 연출은 그 작품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그래서 그 작품을 같이 노력하면서 했던 사람들의 시간마저 허비시킬까봐 그게 제일 무섭고 그게 제일 걱정되고, 또 미숙한 저 때문에 혹시 잘못된 평가를 받을까봐 배우분들도 그게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불안해서 오는 것 같아요. 배우로서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활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작품이 있을 때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백 기간에 뭐라도 해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무기력이 쉽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연 사이사이, 작품 사이사이마다 뭔가를 배우거나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거나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공연을 할 때도 겹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 사부장너가 진짜 된 것 같고, 그 모든 활동들을 해 나가는 건 남들에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인정을 받기 위함, 내가 쓸모없어지지 않기 위한 바람, 뭐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에는 막 그렇게까지 다른 거를 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배우를 하면서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 경험을 많이 하자, 이거랑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말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게 저를 움직이게끔 계속 만들다 보니까 나중엔 그게 저의 하나의 제2의 천성처럼 굳어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말자. 뭔가를 계속하자. 그게 이제 굳어져서 그렇게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술인 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에 파견이 되어서 노조 선생님들의
일생을 제가 서술자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어떤 노동자분들의 애환이 있구나. 네, 그거를 느껴가지고 그냥 구술생애사 자체가 너무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서술을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구술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작년 구술생애사에 도전하게 됐죠. 네, 일단 사랑해님께서 제 얘기를 너무 경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이 났고요. 잘 들어주시니까. 그리고 사랑해님께서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제가 하는 공연을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의 있게 임하고 계시고 저라는 존재를 되게 궁금해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무한 신뢰가 그때부터 생겼고,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변을 하면 또 궁금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물어봐 주셔서 인터뷰도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그 결과물도 굉장히 무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텐션이 좋으시고, 텐션이 좋다는 말이 좀 무슨 말이지? 높아? 텐션이 높으시고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가지신 분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가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의 당연한 수순이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함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오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시고 해서 저도 마음을 열고 되게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구술생애사에 참여해서 좋았던 점은 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이런 변곡 지점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 내 감정은 어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느낄 수 있는,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변화된 지점은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구술생애사 같은 걸로 참여를 꼭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한 번씩 글이나 제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남김으로써 정리를 하는 게 내 삶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정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일기를 다시 써볼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일기를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일기를 보면 그때 내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치여서 일기를 다시 쓰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내면에 있는 제 치부나 아니면 제가 트라우마처럼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보호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확실히 그 보호막을 억지로 벗겨낼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도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보호막을 억지로 떼내서 상처를 다시 보이는 것보다 제 스스로한테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탈피될 때까지 좀 놔둬야겠다, 그냥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면 속에 있는 말들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로 그런 심리 검사나 심리 테스트 그 외에도 저희가 좀 몇 번 모였었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알고 나서 인터뷰를 시작하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도 제가 좀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 얘기를 좀 할 수 있었다고 할까요? 네. 그러면서 훨씬 더 다양한 제 안의 얘기들을 꺼낼 수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앞에 심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그 시간은 조금 더 심화된 버전으로 있어도 좋지 않을까. 소규모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별로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심화된 단계에서 있으면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자신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성공에 대한 기준도 그렇고 행복에 대한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내가 어떻게 살고
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행복할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제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런 삶을 끝까지 살다가 가면 그래도 제 스스로 굉장히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야겠다. 근데 순간순간의 행복은 느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겠다. 내 마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거대한 삶의 목표라기보다는 그렇게만 살다 보면 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추천해주고 싶고요. 뭐 구술자로 참여를 하든 서술자로 참여를 하든 둘 다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주변에 혹시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년에도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일이 저한테 닥쳤을 때 한참 그 소용돌이에 있을 때 격앙된 상태로 하소연을 하거나 막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 삶에 대해서 저도 한번 객관적으로 반추해 볼 만한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제 인생을 좀 깊게 들여다보면서 또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아마 구술자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그게 가장 매력적인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슨 질문 하셨죠? 그거랑 질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술자로 참여를 하면서 가장 염려하실 부분이 그 부분일 것 같거든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서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사실은 그 제 안에 있는 보호막을 넘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저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까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되 또 자기 삶을 좀 정리를 하고 한 발짝 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기까지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 우려를 하지 않고 참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